자, 시작해 보죠. 그래서 질문은 뭐 붙고 뭐부터 하고? 질문에 7번, 9번, 7번, 9번. 7번이 뭔데? 뭐 하라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해야 돼? 7번. 내림 차수 정리. 문자는 뭐 선택? 가장 작은 거니까 y. x도 2차, y도 2차. 그치? 네. 개수가 간단하다는 건 뭐라고 하냐면 개수의 약수의 개수가 적다. 됐어? 네. 그러면 1하고 2 중에서 약수가 적은 건 1. 1이죠. 그럼 x에 대해서 정리.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5x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인데 개수라 나머지를 다 개수 취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녀석 인수분해 어? 2가 없어? y에? 에이 잘못 썼잖아. 아우 나. 뭐라 그랬어? 맞아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네. 아니지? 거꾸로 해야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y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는 여기다 xx 해서 크로스를 곱할 건데 마이너스 y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시고 이렇게 바꿔주셔야지만 되겠죠? 네. 됐어? 그러면 인수분해된 형태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과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형태로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또 딴 거 질문들 하시오. 9번이요. 저 12번이요. 에이. 아니 이거 이상해요. 당연히 우리는 이걸 뭐 할 수밖에 없니? 음.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을 수밖에 없어. 저 x, y, z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배워본 것도 없고. 정리해야 돼. 네, 그건 전개부터 하셔야 돼. 탱카이. X, Y, Z. 사실 전개를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냐? 그것도 없어. 다 그냥 일일이 모아놓은 거.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앞에 거부터 정리. 앞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Y 플러스 X, y의 제곱에 Y. x 플러스 zy, yz가 되겠죠. 아, 네. y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만큼에다가 z 플러스 x를 곱하고 여기다 x, y, z를 곱할 거니까요. 됐어요? 그러면은 왜? 아, 여기 잘못 써서? 네. 자, 곱했었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풀어서 X, y 제곱 z. 자, 이거 x, y, z, x, z, y, z로 봐야 되거든. z 곱해서 x, y, z, y, z 제곱. 여기 잘못 썼잖아. x, z인데. 이것도 잘못 썼네. x, z죠. 그 다음에 x, z 제곱이다. 이게 첫 번째 거 푼 거. 그치? x랑 얘네도 풀을 거니까 x, y 제곱 x 제곱 y x, y, z x 제곱 z 플러스 x, y, z입니다.
다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시 푼 다음에 다시 묶어야죠. 다 2차식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뭘로 묶을 거야? 뭘로 묶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내림선 정리를 할 거냐면 x에 대한 X에 대한. 내림선 정리를 하실 거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X. 당 하는 거죠. 당. 그냥 x가 익숙해서. 다른 Just.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네. 그래서 x에 대한 거 묶어주면 y 플러스 z x 제곱부터 시작하시겠죠. 1차식들 잘 찾아볼 건데 얘가 보이고요. 얘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보이시네요. 세 개야? 세 개라고? 이상한데? 따라라랑. 세 개로는 안 되네. 세 개면 별로 좋지는 않죠. 나때 배드.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 개면 세 개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뭐 잘못 본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가 이거니까 y도 있었나? 아, 여기 있구나. y의 제곱 3yz z 제곱에 x 제곱. 아 저기 이면 이정도 그렇죠. 이면 딱 좋다 했지만 안 보이시네요. 자, 얘네들 남은 떨거지들 쓰면은 y z에 몇 떨거지. 그다음에 뭐 y z에 y 플러스 z인가? 와. 참 빨아놓구나. 더러워. 그러면 Y랑 Z 묶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린 이걸 갖고 뭐 할 거냐? 그냥 x자 공식을 여기서 바로 때릴 거야. 네. 그러면 이 형태를 갖고 우리가 쓸 거. 이거 다 개수는 어떻게 본다고? 얘네들은 다 숫자 취급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써 있는 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ACX의 제곱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쪼갤 수 있는 건 Y 플러스 Z X와 X로 쪼갤 거고요. 여기는 YZ와 Y 플러스 Z로 쪼갤 겁니다. 얘네들 순서는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3yz 플러스 y 제곱이 z 제곱이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이 녀석은 참 이 녀석 형태를 띄고 싶잖아. x의 제곱 플러스 2yz 플러스 z의 제곱의 형태를 띄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 yz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 플러스 z의 제곱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yz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됐니?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들을 쓰게 되면 얘네를 풀어 쓸 거니까요. 뭐라고 쓸 거냐면 x, y, zx의 yz니까 yz, zx 하나 써주시고 얘네들 쓸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됐어요? 와. 또 다른 건 다리 또 한쪽 왜 빠졌어? 아까 성대쌤이 너무 저 걸려갖고. 너 아까 뭐 부시지 않았냐? 옆반에서? 얘그 뭐지 삼각대 아까 또 막 만지다 못 안 뽑혀서 뽑혔어 그때. 오늘은. 오늘은 안 뽑혔단다. 학원에 비품들 건들지 말라니까. 얘네 그걸로 야구해요. 아니. 거의 매일매일이에요. 맞잖아 그 인정해. 뭐 치진 아니야. 않잖아 내가. 그냥 스윙. 하지 휘둘르잖아. 말라고 이 미친놈아. 수영 왜 그러고. 그래 봐봐. 진짜 범이 진짜. 자, 또 딴 거. 어쩌요? 나 12번 있다 하잖아. 그 뭐야? 틀렸어. 성대쌤이 저기 앞에 모서리 걸려서 넘어졌는데. 지금 성대 탓한 거야?
와 아니 얘가 건든 게 아니야 저거. 이걸 본다고. 12번? 네. 이거 왜? 이상하게 나와요 계속. 어? 계속 이상하게 나와요. 못 키나.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인수분 계속 하면 되잖아. 네. 멍청한 3에 8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에 4제곱 마이너스 1과 3에 4제곱 플러스 1. 그치? 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돼? 80에 마이너스 1하고 80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원하는 수의 1, 10과 20 이상 사이의 값은 아니죠. 또 다시 나누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3의 제곱 플러스 1에 3의 4제곱 플러스 1. 우리가 최종적으로 3 마이너스 1,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81이면 얼마냐? 예. 80이면 41 곱하기 2인가요? 네. 2 곱하기 41 이거잖아. 네. 됐어? 네. 그러면 얘네를 쭉 풀었으면 어떻게 돼? 다 더해서 쓰면 2의 5제곱 곱하기 5 곱하기 41인가? 소인수분해 다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 10 이상의 20 이하의 자연수의 인수 약수 중에서 라고 구했으니까 2 곱하기 5 만들 수 있죠. 10 그치? 네. 2의 4제곱 만들어서 16 만들 수 있지? 네. 2의 제곱 곱하기 5 만들어서 20 만들 수 있죠? 맞아? 네. 그럼 얘네들 다 더하라고 그러잖아. 46. 딱. 자, 또 질문? 다른 건 17번이요. 이미 이건 내리션 정리돼 있네. 보기만 할까요? 이렇게 쌓이는 거지? 엄마 그래 안 그래? 네.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5개짜리고 내림선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못 풀어요. 그거 갖고는 이제 못 풀고 사실 고등부에 올라가시면 이걸 인수 정리를 통해서 풀 수 있기는 해요. 네,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적당히 묶어서 공통인수 찾아서 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건 x 4제곱으로 묶으면 x-1이 나올 거고 이건 x 세제곱으로 묶으면 x-1이 나올 거고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1 나올 거고 그 뒤에는 x-1인 거죠. 됐어? 사실 여기서 너네가 문제를 틀리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의 4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이 누구냐? 복 2차식이죠. 자, 복 2차식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제곱되기 전의 상태를 잡아주시고 얘 녀석의 제곱되기 전의 상태를 잡아서 두 가지를 만들죠.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을 만들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녀석과 똑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과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을 해주셔야 되는 상태인데 찾고자 하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제곱 빼기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 형태를 찾는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은 원래 있던 x-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한 거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거에다 뒤에 거 뺀 것부터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한 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헐.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또 다른 건 없냐? 없어? 네. 그래도 애매하잖아. 몇분 남았지? 2분. 2분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진도를 제가 나가? 이누나키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놈. 자, 스텝 3 당연히 숙제. 오마이갓. 주세. 어우, 네. 한정문. 그리고 심지어 뒤에는 단원 중간 문제가 보다 세. 있잖아요. 예. 그걸 글쎄. 오늘 푸는 건가요? 어? 단원 적어본다. 근데 단원 중간 문제도 풀어야죠. 내 숙제예요? 네. 네? 3이랑 단원 적으면 돼요? 이거는 쉽지 않다. 와, 이건 무슨 자, 한 번에 다 마이크가 해보라고 하면 구하는 닥쳐줘. 얘기 좀 사람 말은 끝까지 좀 들어, 이 그지들아. 네. 자, 숙제는 그래서 65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면 69에 12번까지입니다. 그치? 그리고 69에 12번이면 오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숙제 한번 또 내주면 다른 종합 마무리가 끝나고 그치? 화요일날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다음 주 목요일날은 단어평가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오늘은 2차 방정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2차 방정식 얘기를 하도록 하죠. This is accident. 아니 이것은 사고다. 뒤에서 서로 유튜브야? 네. 홍선우 유튜브 다. 뭐 하는데? 홍선우 할래가 나은 구라예요. 구라예요. 선우가 유튜브 하면 개웃기겠다. 야 100만 나겠다. 그냥 코믹인데 아니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개웃기잖아. 그냥 진지하게 앉아 있어서 근데 웃음 존나 나. 걔 인수분해하는 그 노트 그 풀이만 보여줘도 개웃겨. 그냥 계속 들려. 땡땡땡땡땡. 아 조용해.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을 해볼까요? 원래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은 첫 번째 방정식하고 두 번째 항등식이 있습니다. 별거는 아니고요. 방정식은 이제 뭐 x는 2 라고 써있는 녀석이 있으면 x가 2가 되면 진짜 맞는 말이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죠. 네.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거 정리하면 이해되지? 네. 그치?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죠?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죠? 네. 그럼 x에다 뭘 쳐 넣으셔도 저 새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참과 거짓이 나오는 거. x 값에 따라 3이 되기도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이 범인은 항상 거짓이 돼. 나는 부등식. 부정식.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입니다. 항등식은 x 값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참인식
항등식이죠. 네. 이 녀석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방정식은 너희들이 뭐 3학년 1학기만 배운 학생들은 아니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얘는 1차식이 0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됐니? 네. 근데 뭐 너는 삼각함수 배우셨잖아. 예. 탄젠트 x 이꼴 1이야. 그러면 x는 탄젠트. 45도죠. 네. 이러면 삼각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EX의 제곱이 3이다. 지수 방정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식들이 x에 관한 식들이 어떠한 모양을 띠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결국 이러한 아이들의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그걸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됐어요? 모양이 다른 거면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뭐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 너네. 이런 거. A. 연립 1차 방정식. 와, 이거 어디 갔니? 그럼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거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도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위에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2원 연립 1차 방정식, 밑에 건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지수가 2개 있다라고 하는 걸 2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지수가 3개 있다, 3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다 형태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뭘 하겠다? 요번엔 2차 방정식을 배우겠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이니까 형태가 2차식인 거죠. 누구에 대한 거? x에 대한 거. 근데 반드시 x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문자를 대표하는 값이에요. 사실 뭐 a에 대한 1차 방정식도 가능하고요.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나 b에 대한 2차 방정식도 가능하고 y에 대한 거를 z에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중에 미지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x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형태적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시는 녀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치? 원래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a 값은 0이 되시면 안 되고요. a, b, c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수인데 숫자가 되셔야 되는데 상수 중에서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상수의 가장 넓은 범위의 상수는 실수란 말이죠. 그래서 실수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i라고 얘기를 하고 허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허수까지 배우면 이제 숫자의 단위가 복소수가 최종 단위가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 ABC는 복소수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실수까지기 때문에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풀이라고 쓰면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은 안 한 거잖아 사실은. 그치? 네. 이렇게 써있으면 2차 방정식이야? 아니 아닐 수도 있죠. a 값은 0이 아니다는 얘기는 안 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첫 번째 a의 값이 0이면 그리고 b의 값이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c인 거고 a의 값이 0인데 b의 값도 0인데 c 값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0이고 b 값도 0이고 c 값도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사실 결국은 0 이꼴 0이니까 형태적으로는 항등식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치?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반드시 항등식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죠? 자, 이건 얘인데 x 곱하기 0은 0이다. 그냥 항등식. 해가 무수히 많지? 네. x 플러스 y는 1이고 xy는 실수다.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죠? 이 새끼는 항등식은 아니죠. x, y에다 아무거나 쳐 넣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0 되면 안 돼. 둘 다 0 되면 안 되지 뭐.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도 안 되고. 졸라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y의 관계성을 보면 y라는 건 x에서 1에서 x를 뺀 값이만 될 때만 되기 때문에 x에다 1을 넣으면 y가 0이 되는 거고 1을 넣으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고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새끼는 부정 형태라고 부르고 이 새끼는 항등식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 형태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미지수를 부정, 정할 수 없다. 해를 값을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실 풀이를 하고자 하는 건 이제 네 번째 거고 a 값이 0이 아닐 때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이 a 값이 0이 아닐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풀고 있어요. 뭐뭐 풀고 있니? 완전 제곱식하게?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뭐하니? 판별? 아닌데. 인수분해하고 전개? 전개를 한다고? 그래. 전개 다 된 거잖아. 그래 공식. 네, 그래 공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개봉. 근데 그래 공식은 사실은 완전 제곱식. 제곱식을 응용한 부분이죠. 네. 인수분해는 뭐 익히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실 수 있을 텐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수 관계성이죠. 자, 우리가 인수분해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고 여기 지금 이제 이 녀석을 이미 써놓은 상태니까 우리가 결국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게 0이 되시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값이 0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실수 전제 조건 하에 복소수는 좀 다릅니다. 복소수는 두 녀석이 0이 아니더라도 곱하면 0이 되는 새끼가 나와요. 네? 둘 0이 아니라도 곱하면 0이 되는 새끼가 나온다고. 쩐다. 근데 실수 전제 조건 하에 이 두 녀석의 곱이 어떤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0이라는 말과 A가 0이거나 B가 0입니다의 말은 같은 말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결국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값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되셔야 된다는 뜻을 가질 거고 그거에 의해서 풀이를 하는 게 인수분해 풀이법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소수 범위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나중에 복소수 i라는 걸 배우시는데 이 녀석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됐어? 그러나 무슨 일이 될 거냐면 이걸 갖고 얘기를 해보면 i 플러스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구나. 2인데요. 네, 2가 되네. 젠장. 미안해. 생각나는 게 없다. 패스. 어쨌든 실수 부분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도록 하고 이걸 갖고 인수분해를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한다는 건 원래 x 제곱이 a고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물론 엄밀히 따지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러면 a의 x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어떠한 다항식을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이꼴 q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x 플러스 p라고 하는 녀석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표현할 수 있으니 x의 값을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 근해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 형태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어 사실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애 하나 이사분해고요. 됐니? 이 상태에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A를 털고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좀 더 쉽다 보니까 A로 나눠주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 요 녀석이 제곱되기 전의 상태가 x고 이 뒤에 누군가 오셨으면 좋겠는데 4a 제곱분의 b 제곱. 근데 지금 있는 녀석의 형태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거에다가 지금 뭔가 뒤에 거를 곱하실 거고 그 다음에 2배를 해줬을 때 얘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형태의 i를 2a분의 b의 형태가 뒤쪽에서 오셔야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갖다 주면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a분의 c에 자 좌변에 이 녀석을 더했으니까 우변에 똑같은 녀석을 더해야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더하니까 결국은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시고 그러면 이쪽은 정리하여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는 결국 x 플러스 p의 제곱 이꼴 q의 형태를 띠니까 이 녀석을 x 플러스 2a분의 b 자, 루트를 씌울 건데 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지? 4의 제곱이니까 2a로 튀어나갈 것이고 루트를 씌웠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놔둬야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얘를 넘겨주게 돼서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짓은 왜 한다라고 하냐면 바로 제곱근의 성질을 사실 쓰려고 했던 거죠. 됐어? 네, 이렇게 풀면 우리가 이 형태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꽂아요.
됐니? 그러면 x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맞아? 애들이 여기 있는 게 4가 있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다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b 프라임의 제곱인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이 새끼를 우리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짝근의 공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사실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셔도 모든 녀석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왜 짝근의 공식 왜 쓰죠? 다 너무 쉬워서? 넣기 귀찮아서. 어? 간단하잖아요. 다 넣기 귀찮아. 간단하게 하려고. 근의 공식을 갖고 너네가 문제를 풀면 결국은 여기 있는 가운데 녀석의 짝수 형태를 띠면 이걸 푼 녀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단순히 문자로 써 있어도 이게 2가 다 털린다는 건 문자가 아닌 숫자로 써 있어도 2가 다 털려야 된다는 소리야. 왜?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뭐라고? 항등식이라니까? 이 형태의 아이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만족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기를 갖다 놓고 무조건 갖다 넣었을 때 만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갖고 근의 공식 이런 형태로 풀면 얘네들은 반드시 약분을 또 해줘야 된다. 됐어? 그게 귀찮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시 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됐니? 유준아, 그러다 죽겠다. 점점점 뭐가 제일 꺾을 때 좀 있으면 90도로 꺾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됩니까? 네. 좀 지울까? 쓸 거냐? 쓸 공간이 없네. 미친놈 진짜 빨개졌어 저거. 헐리스래. 네, 저렇게 해서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하는 걸 구했는데 방정식의 해가 뭐냐 근데? 식을 만족시키는 게 있을까?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만약에 너네한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꼴 0의 해가 알파일 때 됐니? x의 알파의 세제곱 어떻게 해야 되니? 병신 기억이 안 나. 몰라, 쉬운 걸로 해. 머리가 안 돌아가. 수익 구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저 위에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꼴 0을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여기서 근을 구하면 되는데 근을 구하려고 근의 공식에 쳐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근이 없어.
그쵸? 음. 근이 없는데 알파에다가 세제곱을 할 거야. 어쩌라는 거죠? 음. 거의 정지우 같은 상황. 정신 차리라니까. 어쩌라는 거야? 알파를 곱해요. 응? 알파를 곱해요. 연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 형태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너희들 시험 문제. 중학교 애들 시험 문제, 학교 시험 기출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X에다가 알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 알파를 넣어. 그러면 뭐가 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똑같지 않아?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걸 이제 나눗셈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데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못 풀거든요. 그럼 학교 중학교 문제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거냐면 알파의 제곱은 이제 뭐 할 거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형태를 띈다.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띈다. 그쵸? 네. 그럼 알파 세제곱은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겁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달아주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1이 오시면 될 텐데 이 새끼가 0이니까 1인 거죠. 됐어? 네. 그럼 알파 세제곱은 1이 될 거니까 우린 여기서 뭐라고 할 거야?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형태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 근의 반드시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 나온 녀석들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에 좀 더 다시 집중을 해서 다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꼴 0이라고 하는 녀석을 근의 공식에 따라 써보면 이 녀석하고 결국은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결국 이 녀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 라는 녀석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ic로 나눌 수 있죠. 됐니? 그러면 결국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면은 얘하고 다른 숫자가 될 거니까 두 근을 갖죠. 그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시면 얘가 없고 얘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2a분의 마이너스 b고 얘도 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갖는다는 건 두 개의 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중복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한 개인데요. 자, 중근을 가지면 꼭 답이 하나냐? 아니에요. 네. 2차 방정식 기준은 하는 거죠. 음. 우리가 고등부에 올라가면 어차피 3차 방정식도 배우실 거거든요. 고등 과정으로 가시면.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통한 풀이를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 여기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써 있으면. x 값은 뭐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 x가 3이다. 그치? 네. 이 새끼 중건이야. 이해돼? x-1 곱하기 x-곱하기 x-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근이라는 거지. 중복되면 근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0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만 되네? 네. 그럼 이 새끼 뭐라고 불러? 3등. 3중근이라고 불러. 오.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근이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중복됐다는 뜻이고 세 개가 되면 3중근이고 네 개가 되면 4중근이 되죠. 됐어? 그래서 중근이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중복됐다의 의미를 갖는 거야. 알겠지?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세 개일 수도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중복됐다의 의미만 갖습니다. 자, 그럼 계속 결국은 루트 안에 우리는 음수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안 배우시잖아. 아까 루트가 음수가 되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고요. 나중에 고등 과정으로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될 거야. 헐. 그치? 네. 근데 이렇게 돼서 이 녀석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를 보통 d라고 부르죠. 판별식. 네. 영어로 판별하다. 그니까 뭐지? 다이그너이즈 진단하는데. 디스팅귀시 구별하다. 구분하다. 네가 얘기하니까 까먹었어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트? 아닌데? 특별하다? 묘사 디스크리미네이트? 아니야. 디스크리미네이트. 아 미친 까먹었잖아. 제털마인이라는데요? 아 리지야 제털마인이 뭐였더라? 설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 명사형이 뭐지? 동사형이 갑자기 하나네. 원래 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트. 차별하다. 아니 왜 디스터미네이트. 차별하다? 네이트인가? 디스터미네이트? 디스터미네이트. 아 갑자기 디스터미네이션밖에 생각이 안 난 거잖아. 저 새끼 얘기 듣고 나서 계속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됐죠? 검증. 근데 우리는 짝근의 공식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b 프라임 마이너스 ac를 써줘도 되거든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녀석을 그래서 이 녀석이 정확하게 4분의 1의 값이기 때문에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됐어요? 네.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두 녀석이 근이 있으니까 저 두 근을 더해봐요. 됐습니까? 네. 두 근을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어차피 플러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얘네 둘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인가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녀석의 근의 합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근의 곱을 해볼 텐데 합차잖아. 그치? 합차니까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밑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 거니까 4a 제곱이 될 거고 맞니? 앞에 있는 녀석 제곱하고 뒤에 있는 녀석 제곱 뺄 거니까 앞에 있는 녀석 제곱은 b의 제곱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됐니? 그러면 4a 제곱분의 4ac니까 남는 거는 a분의 c가 남겠죠? 그래서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ax 이렇게 ax의 제곱이라고 쓰면 안 됐어요. 아니다. 자, x 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방정식의 형태를 보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두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방정식 최대의 x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알파를 넣으면 0이고 베타를 넣으면 0이니까 x-알파가 하나의 인수로 그 다음에 x-베타가 하나의 인수로 가지고 우리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러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꼴 제로가 되는 거지? 네. 맞아?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아까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이 근과 개수의 공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지? 맞아?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앞으로는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개수가 구해져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관계성에 의해서 이 녀석의 식을 다시 도출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 됐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밑에 할까? 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얘기합시다. 이거 뭐 할까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방정식의 형태를 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두 근의 합의 형태가 6이겠죠? 두 근의 곱의 형태는 얼마? 네? 곱의 형태 얼마냐고? 9억. 너무 어려워? 11 더하기 5루트 응? 두 근의 곱하라니까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9억. 7! 졸라 오래 걸리네 이 인간들 진짜 씨. 자 됐어?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냐? 우리가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하는 게 6이란 소리죠? 그럼 b 값이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10인가? 됐어? a분의 c의 값이 7이란 소리니까 c 값이 7이란 소리, 14란 소리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갖고 뭐라고 쓸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4 이꼴 제로의 속도 튀어나오네요. 됐어?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보면 결국은 요 식을 a를 털었으면 요렇게 변형도 가능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녀석에서 봤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이 7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에다가 2를 곱해서 써주시면 되죠. 자, 오늘 지금 얘기한 것들은 중학교 범위를 벗어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건 다 중학교 범위 내용들이에요. 고등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시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이런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딴 거 물어보지.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할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사실 고등부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이고 중학교에서는 잘 다루진 않아. 물론 너희들한테 얘는 물어본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1 베타의 제곱이야. 이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같은 것도 물어보긴 하죠. 아, 네.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식을 물어볼 때만 물어봐요.
이 녀석의 근이 알파일 때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1 이꼴 0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B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죠. 이 정도만 이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더 다 얘기할 거 있나? 네,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약 21분이 남았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 앙탈물이 너무 좋아서. 지랄하지 말고 자, 숙제하세요. 여기까지. 와, 이가 좋았어요.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더 나가면 선우가 안 할 것 같아. 아니, 나중에 선우 이것도 안 봐요?